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칠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었다. 야권이 문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지리멸멸해서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2년 이상을 보고 있었다. 이런 건데요. 모든 국민과 모든 지성인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문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하야하라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금 법원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국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했고 조선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죠? 이런 사건은 말이죠.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고고TV는 희망방송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빼앗긴 들을 찾아오자 저 광야에서 목놓아 외쳤던 우리의 울림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이 정권의 몰락을 일반 국민과 문재인 정권에 소속돼 있던 자칭 진보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죠? 핵심이 이렇습니다. 조국을 옹호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하야하라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대법원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자 페이스북은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찍는 시간이 2월 19일 3시인데요. 아마 밤늦게 올리거나 내일 새벽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만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고고TV가 옳고 바른 소리를 내고 정론을 펼칠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후원자가 돼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방송되면은 저 사람 뭐야? 어제까지 방송한다더니 또 방송하네? 그게 아니고 지금 2월 19일 날 찍는 방송입니다. 내일부터 찍는 방송은 요번 달에 후원자와 자율구독료 모금 운동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일 있다가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수입이 전혀 없어서요. 자, 이 진보 성향 판사의 이름은 김동진이다. 참 이름도 쉽습니다. 김동진. 동쪽으로 가자. 그죠? 동쪽으로 가자. 동진. 우리의 동진은 어디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데리고 왔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인가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래서 김명수가 데려와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왔는데 쭉 읽어드리는 게 빠를 것입니다. 이 판사, 검사들은 뭐를 하죠? 기소장을 쓰고, 그죠? 법의 논리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상태죠. 검사와 판사 관계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필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밖에 머물 수 없다면 대통령의 능력과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지만 3년이 지난 지 현재에 이르러서 심사숙고해보니 지지를 철회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마음이 운운하면서 조국 전 법무가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조했던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됐는지를 문 대통령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하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은 국정수반의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다.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것으로 이는 스스로 대통령위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서의 문제임이고 비헌법적인 사항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고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교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며 심지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 말의 함의는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사람이 부장판사 정도 되면요. 검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판사들은 진급이 상당히 늦어요. 이 사람이 52세로 나오는데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장판사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죠? 헌법재판소로 주로 튀어요. 헌법재판소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구인인데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고 우리 보수 정권이 임명한 사람도 몇 명이 한두 명이 살아있고 그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180석 정도의 압승을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탄핵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함의가 뭐냐면은 하야하라.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아니면 탄핵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부장급 이상은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죠. 헌법재판관으로. 그죠? 그러면은 국민들이여 4.15 총선 때 압승을 해서 탄핵을 해다오. 그럼 우리가 가결시켜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 다 깔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대통령도 어느 법관도 어느 검사도 국민의 힘을 완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4.15 총선 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 TV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긴다. 야권이 무조건 이긴다.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요. 전 7개월 전부터. 모든 사람이 야권이 지리멸멸하고 모든 사람이 야권이 어쩌고 저쩌고 필패한다 할지게 그거 TV는 항상 이긴다 그랬어요. 계획만 하자. 우리 보수가 계획을 하고 무당식만 끌어들이자. 그럼 무조건 이긴다. 이기는데 신생을 해서는 안 된다. 압승을 하자. 2달 전부터 제가 통합을 하라. 1월 1일부터 방송한 게 통합을 하라. 그럼 압승을 한다. 180세 이상을 가져오면은 무조건 무너뜨릴 수 있다. 탄핵으로 간다. 그죠? 이 법원 쪽에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이 탄핵시켜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결하겠다. 이런 저변이 지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김동진 부장판사가 하는 소리가 또 과거 학생운동권 이른바 586 세대가 중심이 된 현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대해서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사회구조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죠? 이 친구도 586이죠? 586 후반대예요, 이 친구가. 그죠? 52살이니까. 학생운동권을 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 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 보면 한국은 비정상적인 점조직의 구축에 있어서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구조가 엄밀하게 잠탈되고 유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운동권의 핵심이 뭐예요? 언더 조직에 주로 그 점조직을 했는데 표면으로 나온 현재 정치권의 지금 한 애들은 걔는 딱까리들이에요. 걔네들은 어이 하다가 언더에서 모든 걸 갖다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와서 지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갖다가 30년 동안 차지하고 있어. 이 사람은 운동권 출신은 아니야, 이거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좌파를 갖다가 대중에게 인기 있는 문학의 유명 인사들이나 영화 드라마 활동을 통해서 특정 방향의 정치적인 적개심을 생성해왔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그저 픽션, 허구라는 식으로 발뺌을 한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책략이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1987 같은 거. 그죠? 택시기사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이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세훈을 갖다 직격을 해버려. 지료기마라고 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그죠? 지료기마로 판결을 했다가 대부분을 싹 지워버려. 너무 파물이라니까. 그래도 또 떠드는 거야. 그래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김동진이라는 친구가. 이거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일반 지성이나 일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지성인들은 싹 돌아섰어요. 지금 싹. 제 주위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 이제 살림을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보죠. 설마 이 정권이 설마 야권이 이길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40%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말이죠. 거기서 10%를 빼면 돼요. 10%를.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70%가 남죠. 그죠? 70% 나오면은 우리가 50%를 가져오면 돼요. 나머지는 사표가 되든가 뭐 조금 이제 중도 쪽으로 가는데 그죠? 안철수당 그런 데로 가는데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간혹가다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요. 놀라운 사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학생 운동을 하던 586 50대 중반 이후 그죠? 50대 전반들은 아직도 안 변하고 있어요. 50대 전반 애들. 그 친구들은 친노겸 문재인의 골수 지지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제 80대 초중반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이제 친구들, 후배들하고 간혹가다 통화를 하면은 걔네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정리를 하고 쳐내야 되나? 근데 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변하질 않아. 저게 보수라는 게 참 좋은 의미인데, 그죠? 저게 변하지 않고 아직도 미직거리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55일 남았죠. 그죠? 앞으로 25일 안에 다 정리됩니다. 다 정리돼요. 정리를 못하면 압승을 할 수가 없는데, 모든 국민은 말이죠. 야권이 제대로 한번 해보라, 뭉쳐라.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저도 70년대 학교를 다녔잖아요. 대학교를.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다녔는데, 진짜 싫어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막걸리와 뽕짝 인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한국에.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막걸리 맛있고 뽕짝 좋아. 근데 다른 것도 좀 맛보라는 거지. 왜 막걸리만 마시냐는 거지. 와인도 마시고 양주 독한 것도 한번 마셔보고. 그죠? 왜 뽕짝만 듣는 거지. 트로트만 그렇게 듣느냐 이거죠. 트로트도 듣고 팝송도 듣고 요새 애들이 아이돌 세계적으로 뻗어난 아이돌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대, 70대들, 저도 50대 뭐라 그러고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들까지의 생각과 현재 치고 올라오는 20, 30, 40, 50대 초까지의 생각이 현격하게 달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부정하면은 우리 물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개혁되고 보수 중도 정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그죠? 검사들은 모두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다 보면 돼요. 검사의 8, 90%가. 근데 판사들도 지금 의식 있는 판사들 비록 우리 법 연구회든 민변이든 다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변은 완전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하라 그래요. 민변에서는 이 정권의 기반이었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의 민변이 그죠? 그럼 우리 법 연구회들이라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게 3축이죠. 법 쪽에서 법원 쪽에서 특히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끝났어요. 이 정권은. 55일이나 남았다는 것이 좀 길어요. 제가 볼 적에는. 10월 3일, 10월 9일 그 당시를 봐도 당장 선거를 하면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우리만 개혁을 하면 돼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지성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혁하라. 대한민국 개혁하라예요. 그죠? 개혁하라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들어왔더니 개혁은 고사하고 더 반개혁적으로 변해버렸네? 그래서 이제 국민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 있죠. 이 사람들이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유튜브는 영향력이 없다. 유튜브는 영향이 없다. 일반 지성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다. 이 정권은 끝났다. 종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복하시고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죠.
희망방송이라고, 희망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